안녕하세요. 왕초보 앱 만들기 3단계입니다. 1단계 헬로 월드 앱을 만들어 봤고 2단계에서는 에뮬레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화면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초 개념인 아래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개념을 머릿속에 가볍게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뷰, 그 다음에 뷰 그룹, 뷰 계층, 이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뷰라는 것은 스마트폰에서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보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들이 접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즉 UI라는 것이 뷰인데 이것은 객체의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뷰의 서브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유저 인터페이스의 빌딩 블록입니다. 건물 질 때 벽돌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뷰의 서브 클래스는 모든 UI 구성되는 기본 빌딩 블록으로 버튼, 확인란, 텍스트 입력 필드 등 대화형 UI 구성 요소에 제공하는 클래스에 대한 기본 클래스입니다. 텍스트 디스플레이, 텍스트 편집창, 버튼, 이미지 이런 것들이 서브 클래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버튼, 이런 시각적 눈에 보이는 버튼이라든가 슬라이더 이렇게 아래 위로 끌거나 옆으로 끄는 것들, 그 다음에 체크하는 화면, 라디오 버튼이냐, 그 다음에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웹화면에서 보는 뷰의 서브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에는 그 화면의 색이라든가 배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뷰를 편집하는 기능이 이제 레이아웃 편집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XML이 코드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이 레이아웃 에디터는 이 비주얼로 이렇게 표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레이아웃 편집기를 사용하여 레이아웃을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고 XML에 코드를 편집해 가지고 코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하이토스트라는 앱을 만들어 봅니다. 이 앱은 버튼 2개하고 텍스트 뷰 1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앱의 완성된 모습은 이 버튼 토스트라는 버튼하고 카운트라는 버튼, 그 다음에 이 0이라는 텍스트가 나타나는 텍스트 뷰,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첫 번째 버튼, 요거를 누르면은 탭하면은 화면에 짧은 메시지, 헬로 하이토스트라는 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운트를 클릭을 하면은 0, 2, 1, 2, 3, 4 쭉 카운트 할 때마다, 탭할 때마다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심플한 앱이 되겠습니다. 뷰 계층이라는 것은 부모 계층 이런 전체가 이렇게 부모의 레이아웃이면 그 밑에 이제 구성 요소들이 이제 그것도 뷰인데 그건 하위 뷰가 되겠죠. 그런 것들 나타내는 것을 뷰 계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화면은 이런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컴퓨터를 켜신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여시고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로월드 만든 거 1단계에서 만든 헬로월드처럼 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합니다. 요 뉴 프로젝트.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empty activity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네임에는 하이토스라는 이름을 쳐놓고 그러면 이제 패키지 이름이 자동으로 여기 생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피니시를 클릭을 하시면 준비 작업이 끝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처음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 main activity.kt라는 이 코틀린
코딩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리소스라는 폴더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리소스를 클릭하시면은 하시고 그 다음 다시 또 나타나는 게 4개의 서브 폴더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레이아웃을 또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 화면이 뜨겠습니다. activity.main.xml이라는 레이아웃을 XML로 표현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요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디 텍스트에 헬로 월드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바로 다음 장에 보시는 이 헬로 월드 요 디자인 창에 보시면 요 글씨가 XML 코드에 보였던 코드가 여기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디자인 창을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요게 두 개 디자인 창하고 블루프린트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 창하고 블루프린트 창은 레이아웃의 UI 항목을 표시하는 창이 되겠습니다. 이 레이아웃은 헬로 월드를 표시하는 텍스트 뷰라는 하나의 텍스트 뷰만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건 현재 이 헬로 월드라는 것만 보이죠. 편집기라는 걸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UI 항목들의 앱 레이아웃을 빠르게 빌드하기 위한 레이아웃 편집기를 제공을 합니다. 이 항목들을 시각적 디자인 및 블루프린트 뷰로 끌어서 배치하고 제약 조건을 추가하고 속성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은 레이아웃 내에서 UI 항목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1번은 그 xml.main.xml이라는 액티비티.점이라는 이제 그 XML 레이아웃을 나타내는 코드, XML 코드입니다. 이건 XML 코드고 2번은 디자인 창하고 텍스트 창을 선택하는 창입니다. 여기서 선택하면은 이게 나오고 디자인 창을 하면 나오고 텍스트 창을 하면 앞전에 보신 XML 코드 화면이 뜹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팔레트 창인데 여기는 버튼이라든가 텍스트를 쭉 UI 항목들을 모아놓은 창입니다. 여기서 이제 끌어다 이쪽으로 끌어오는 거죠. 디자인 창에서. 그다음에 4번 컴포넌트 창은 이 컴포넌트들의 그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는 창입니다. 근데 5번은 디자인 창과 블루프린트 창을 나타내는 창이고요. 6번은 그 XML 항목들의 속성을 나타내는 애트리뷰트 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팔레트 창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끌어오는 거거든요. 작성을 할 때 버튼을 끌어오거나 텍스트를 끌어오거나 할 때 이게 이제 팔레트 창이 되겠습니다. 네, 컴포넌트 창은 계층 구조로 된 그 뷰들의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 부모 레이아웃이고 그 밑에 뷰, 새끼 뷰가 자식 뷰가 텍스트 뷰가 되겠습니다. 이 텍스트 뷰.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요약을 해보면은 뷰는 뷰들이 모여서 뷰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앱 사용자들이 접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는 레이아웃과 위젯의 계층 구조로 있다. 위젯이라는 거는 이제 버튼이나 텍스트처럼 UI의 구성 요소, 뷰의 객체 똑같은 말입니다. 위젯이나 뷰의 객체는 같은 말입니다. 이 애트리뷰트 탭은 여기 애트리뷰트 여기 있죠. 여기 창에 보면은 이 속성이 나타납니다. 컬러라든가 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 창에 그 항목의 세부 내용들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줌 창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 디자인 창하고 블루프린트 창의 크기를 플러스로 하면 커지고 마이너스로 하면 작아지고 그런 기능을 하는 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달리는 이제 요 헬로 월드 텍스트를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일단 여기다 깨끗하게 이 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럴 때는 이제 뭐 컴포넌트 트리 창에 가가지고 이 텍스트 뷰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이 디자인 창에 헬로 월드 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요걸 이제 없애야 되는데 없을 때는 이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딜리트를 누르거나 여기 에디트 창에 가셔가지고 딜리트를 누르시면은 이게 이제 없어집니다. 딜리트가 되죠. 그럼 이제 깨끗해진 빈 레이아웃이 된 겁니다. 이게 저 빈 레이아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버튼을 추가하는 건데 버튼은 여기 지금 이 그림처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 버튼을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다. 끌어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위로 이렇게 끌어듭니다.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들고 또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버튼이 이렇게 위치가 딱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버튼의 위치가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여기서 끌어다가 팔레트 창에서 박스를 이렇게 끌어다가 위로 여기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끌어가고 왼쪽으로 이렇게 끌어오시고 세 번째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어오시면은 이렇게 위치가 딱 고정이 됩니다.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버튼은 똑같이 버튼을 이쪽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놓고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버튼의 위치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버튼하고 두 번째 버튼에 이제 이렇게 위치가 확정이 되고 이 배열이 된 겁니다. 일단 배열이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버튼의 이름을 먼저 변경하려면은 그냥 여기서 이름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어떤 편리성을 위해 가지고 아이디를 준 다음에 아이디에다가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첫 번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뭐가 뜨냐면은 이쪽에 오른쪽에 애트리뷰트 창에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럼 여기다 아이디에다가는 버튼 라벨 토스트를 입력을 시키고 이름에다가는 TOAS를 입력을 시키면은 요 이름이 이렇게 버튼의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애트리뷰트 창에서 조금 내려오시면은 텍스트 사이즈라는 또 그 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이즈는 24를 크기를 24 SP로 정하면은 요 정도 크기에 이제 텍스트가 요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설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러면 이제 두 번째를 요것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줘야 여기 거기에 맞는 애트리뷰트 속정창이 나타납니다. 이 클릭을 쭉 한 번 한 다음에 아이디는 버튼 라벨 카운트로 수정을 하고 그 이름은 COUNT 카운트로 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카운트로 바뀝니다. 그다음 텍스트 사이즈는 요거보다는 좀 크게 이제 34 SP로 하면 좀 크게 이제 요 텍스트 버튼의 텍스트의 크기가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버튼이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튼을 이쪽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버튼 크기를 결정하려면은 이 컴포트 창에서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여기를 첫 번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게 나타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 창을 보시면은 이게 나타납니다. 바로 애트리뷰트 창에 요게 나타나죠. constraint widget. 그러면 요걸 자세히 보면은 이쪽에서 높이는 여기 요쪽 이거를 클릭을 몇 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이게 바로 이제 랩 콘텐츠라 그래가지고 이 글자 크기에 따라서 이 높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위아래가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요 클릭을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높이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높이는 글자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랩 콘텐츠라는 형식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요거하고 요거의 여백, 요 박스 위에 어떤 이 경계하고의 레벨, 여백은 8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너비, 이쪽으로 좌우로 너비는 아까처럼 요거를 클릭을 이렇게 해보면은 직선으로 되면은 이게 이제 고정된 길이가 되고 또 한 번 더 클릭을 하면은 보십시오. 클릭을 하면은 요걸 클릭을 하죠. 클릭을 한번 렐 컨텐츠고 그다음에 이제 픽스드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하면은 여기 스프링 형태로 해가지고 매치 콘스트레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크기가 쫙 좌우로 쫙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늘어나죠. 이게 이제 바로 매치 콘스트레인트입니다. 이 부모의 이 길이랑 쫙 맞게 좌우로 늘어나는 게 이제 바로 매치 콘스트레인트라는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를 클릭을 몇 번 하다가 한두 번 해보면 이제 매치 콘스트레인트가 나오면 스프링 형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쭉 이것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이토스라는 앱을 만들기 중에서 사용자가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 영숫자 같은 텍스트 뷰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3단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